자, 지난 주말에 말 그대로 물폭탄을 맞았던 청주. 지금은 장비와 인력이 부족해서 복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직접 청주로 내려가서 주민들의 목소리 또 현장의 모습을 담아봤습니다. 뉴스 테이크아웃 함께 하시죠. 22년 만에 최악의 물폭탄을 맞은 충북 청주시. 갑작스레 찾아온 재해에 시민들은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물이 막 휩쓸려 오니까 빨리 나오라 그래갖고 몸만 빠져나온 거예요. 산사태 나면서 그냥 같이 내려가서 저 바위가 차 꼭대기에서 굴러 내려온 거예요. 그 차가 아주 그냥 막 돌면서 엉망진창 됐죠. 물소리만 들어도 싫어요. 아이고. 폭우 피해 그 후 청주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폭우로 인해 도심 곳곳의 도로가 통제됐던 청주. 그날의 처참함은 여기저기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중 침수 피해를 가장 크게 입었다는 한 마을. 여기 좀 찍어주세요. 이게 가게거든요. 슈퍼 하던 자리. 근데 이게 물이 차가지고 다 엉망 뒤집어져가지고. 이걸 수리를 했어요. 바닥이랑 뭐 안에도 막 도배도 다시 하고 손을 이렇게 돼갖고 음식점을 하려고 그래갖고 다 해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뭐 양념이니 뭐니 그런 거 다 해놓은 상태인데 이렇게 지금 된 거예요. 집이 어저께 이렇게 잠겼어요. 완전히 이 정도로. 집 이게 지금 저 집이에요? 예. 찬 거죠. 저기 꼭대기까지 차갑던 거. 저지대 지역이라 침수 피해가 컸다는 이곳.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생활 필수품인 연탄들은 빗물에 녹아 흔적조차 사라진 상태. 주 생활 공간이었던 방은 창고를 방불케 합니다.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피해 주민. 그러니까 저는 잘 데도 없고 아무것도 건진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저는 완전히 다 퐁당했어. 퐁당. 이거는 아니죠. 이거는 너무 속상한 거지. 여기는 괜찮아요. 다 피해 있어요. 들어가서 보셔봐. 이름이 뭐 이게 뭐 쓸지. 다른 집들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온 집 안팎에 들이닥친 물은 여기저기서 존재감을 드러내는데요. 이거 이게 화장실이 여기 있었는데 절로 떠나리 간 게 저쪽으로. 여기가 자리 여기. 여기가 자리인데 절로 떠나리 갔는데 저걸 어떻게 가져와. 동공 뜬겨. 비닐하우스도 피해갈 수 없었던 폭우. 찢었다 나도 한참 이쁘게 잘 크는 건데. 마을 주민들이 공들여 키웠다는 열무. 파릇파릇해야 하는 열무 이파리는 온통 진흙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청주의 도심도 상황은 마찬가지. 폭우 때 미처 빠져나가지 못했던 물은 아파트의 지하 2층 주차장을 가득 채우고 있었는데요. 물 빼면 이제 전기 배선 같은 거 다 수리해야 되고요. 청소하고 청소해야 되고 있어. 차를 다 빼내야 돼. 아파트 시설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 보니 거주민들은 기본적인 생활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물이 없어가지고 물이 아예 안 나와요. 물이 전기도 안 나오고 수도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모든 가전제품은 다 올스톱이잖아요. 또 우선 전기가 안 나오니까 모든 게 불편했죠. 물이 안 나오니까 전기를 엘리베이터서부터 이제 걸어 다녀야지 되니까 그것도 불편하고. 이제 물이 안 나오니까 씻지도 못하죠. 설거지도 못하죠. 음식하는 것도 최소한으로다가는 용량도 줄이고 먹는 것도 줄여야 배설도 적게 하고. 그 뭐 걸어 다니는 거 그거 다 불편하고. 청주에 내린 홍수로 많은 차량이 물에 잠겼는데요. 차량 정비소에는 침수 피해를 입은 차량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때마침 견인돼 오는 침수 피해 차량. 지금 상태가 어때요? 그래서? 엔진 시동이 안 걸려요. 운호고등학교 정문 옆에 세워놨는데 옆까지 찼어요. 자석까지 다 들어왔어요. 안에까지. 이런 차 얼만큼 들어왔어요? 지금 12대 들어왔어.
이렇게 침수되면 어떻게 해요, 차는? 정말로 버려야 돼요. 아예 못 써요. 이렇게 되면. 고쳐놓고 나중에 또 고장나고 그래요. 취재 중 만난 또 다른 피해 주민.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제품이 지금 생물에 젖어가지고요. 일단은 좀 씻고 있어요. 다 젖었어요? 네, 다 젖었는데 일단 뭐 상품 가치는 좀 떨어져서 없고 그냥 막 버릴 수는 없고 살려가지고. 유제품을 보관하는 대형 냉장고는 반 이상이 물에 잠겼는데요. 처참한 냉장고 안 상황. 금액으로는 한 700~80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그 정도. 다 어차피 이제 버려야 되고 뭐 정리 다시 다 해야 되고 다시 시작해야 되죠. 이제는 아무것도 지금 뭐 이제 치우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난 폭우로 인해 일터를 잃을 뻔했다는 한 축사. 여기 비 피해 많이 입었어요? 산 꼭대기에서부터 떠내려온 잔해들이 바닥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저 보뚜랑으로 물이 흘러야 되는데 물이 이 밭을 치고 이렇게 축사로 들어온 거지. 축사로. 감사 내가 잠깐만. 행정력으로는 감당이 안 되니까 시방 우리가 이렇게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이 재난 지역이 이렇게 발생했으면 즉각 국가 안전 재난 처가 뭐 하는 거야 이게. 누가 뭐 조치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피해 보상을 해준다는 것도 없잖아요. 이거를 시에서 빨리 나와서 해줘야 된다, 손을 써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도 이 사람들이 신경을 안 써준다는 게 너무, 이거는 아니죠. 이거는 너무 속상한 거죠. 네, 저희가 뉴스를 통해서 봤던 것보다도 정말 상황이 아주 심각합니다. 이 주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 취재했던 취재진 역시 너무 가슴이 아팠다고 하는데요.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좀 더 깊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하재근 문화평론가,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장훈 기자 한번 정리해 주시죠. 피해 상황이 어느 정도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화면을 보셔서 느끼셨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뉴스에서 보던 것보다 현장이 훨씬 심각합니다. 네. 지금 침수주택이 한 440여 가구라고 하고요. 절반은 아직도 대피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왔던 게 이제 청주 도심 아파트인데 단전. 그러니까 물 끊기고 전기 안 들어오고 그래서 아파트 마당에 간이 화장실을 갖다 놓고 사시는 그런 수재민들이 꽤 여러분이 계실 정도로 그럼 내일 모레 돼야 복구가 된다고 합니다.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겠죠. 단전이 되니까. 네. 그래서 아예 위층에 사시는 분들은 밑에까지 왔다 갔다 하시기가 너무 힘드니까 아파트에서 나오질 못하고 집에서 버티고 계신 분들도 계시다고 하고 당연히 물이 끊겼으니까 빨래를 못해서 뭐 인근 빨래방을 이용한다든지 아예 인근의 모텔에 가서 사신다든지 그런 분들이 아직도 꽤 많다고 하고요. 이게 친척 집에 가서 살려고 해도 잠깐 좀 신세를 지려고 해도 한꺼번에 가족들이 가면 너무 민폐가 된다고 생각해서 가족들이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참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지금. 네, 그렇네요. 뭐 1차적인 재산 피해도 재산 피해지만 사실 지금 뭐 쓰레기 또 방역 작업도 제대로 안 돼서 2차적인 피해도 너무 클 것 같아요. 2차 피해가 큰데 이렇게 수해가 났던 지금 재난 지역 아닙니까? 화면으로 봤을 때는 저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위생상의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지금 25대의 차량이 이제 소독차라고 과거에 불렀죠. 음악 소독을 하면서 돌아다니긴 하는데 이 지역에 주로 장티푸스, 이질, 콜레라 이런 수인성 전염병들이 창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이 곤충이 많아져요. 모기라든가 날파리, 이제 곤충들이 창궐하게 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그러면 이 지자체가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한 시점인데 16일 날 일요일에 물폭탄이 쏟아지고 나서 이번 주 들어와서도 오늘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날씨가 햇빛이 안 나고 있어요. 아까 보신 장롱에서 젖어 있는 옷들, 이불들 이런 게 좀 햇빛이 나면 널어서 일광 소독이라도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에는 곰팡이가 슬어서 못 쓰게 된다든가 여기서 또 위생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2차, 3차 피해가 굉장히 우려가 되는 장면들을 지금 보셨는데 별로 진행되는 게 없는 것 같아서 걱정이 큽니다. 그렇군요. 아까 시민 인터뷰대로 이건 아니다라고 지금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청주시하고 정부에서는 특별 재난 지역을 선포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건 뭐 조치가 시간이 걸리겠죠? 일단 정부가
청주가 대표적으로 피해가 큰 지역이고 그 외 증평, 괴산, 진천 등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는 걸 적극 검토하고 있다. 절차에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러나 대체로 이렇게 한번 정보 검토하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은 될 겁니다. 된다면 조금 늦더라도 여러 가지 보상이나 이런 게 이루어질 텐데 예를 들면 그 세금, 뭐 취득세, 재산세, 등록세 감면이나 유예를 해줄 수 있고 그다음에 현장 업무를 이제 중앙 정부에서 꽉 쥐고 그 지원을 하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방 정부가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인 지원이나 뭐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어차피 할 거라면 조금 더 정부가 효율성을 발휘해서 빨리 재난 지역을 선포하고 그래서 좀 시민들의 마음을 좀 이렇게 좀 위무를 해주고 그래야 되겠습니다. 근데 하진희 평론가님, 근데 지금 또 들은 소식이 그러니까 이런 와중에 거기 의원님들께서 또 외유를 떠나셨다고요? 그러니까 충북도의회 의원들이 네 분이 유럽으로 외유를 떠났다고 해서 그러니까 중앙 정부에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를 해달라고 기자회견을 한 다음에 바로 그 다음 날 유럽으로 떠났다는 겁니다. 네 분이. 하필이면 또 유럽에 이분들이 가는 그 목적지가 무슨 파리 개선문, 또 뭐 로마 시대 수로, 모나코 대성당 이런 식으로 지금 목적지가 잡혀 있어서 이거 거의 뭐 관광 아니냐. 네티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물론 이분들이 외유를 떠나는 목적이 유럽의 뭐 관광이라든가 문화시설, 뭐 현황, 시찰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정말 공교롭게도 뭐 그렇게 목적지가 잡혔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정치인이라면 정무 감각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고 이렇게 위기의 순간에는 아무리 그전부터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던 일정이라 하더라도 좀 긴급히 취소하고 또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자신들이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이 정치인인데 그 딸랑 기자회견 한번 하고 하루 이렇게 유럽으로 갔다는 것이 게다가 지금 그 지역은 뭐 국무총리라든가 뭐 정당 대표라든가 다 지금 그 지역을 시찰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서 손님을 맞아야 될 해당 지역 도의원들이 정작 그 지역을 지키지 않고 유럽으로 갔다는 것이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도의회 측에서는 이 연수라고 외유성 출장을 취소할 수 없었던 건 위약금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래도 도중에 중도에 다시 돌아온 취소를 하고 돌아온 의원도 한 두 분 정도 있으시더라고요. 갔다가 돌아오니 한 분, 아예 이제 불참한 분이 한 분에서 원래 이게 도의회 안에 행정문화위원회예요. 그럼 이제 문화적으로 해외 시찰할 수 있다고 봅니다. 평시에는. 그런데 행정이 붙어 있어요. 그럼 지금 이 재난 시에는 남아서 민생을 돌보는 게 우선 아니겠는가. 그래서 6명 위원 중에 2명은 남았고 4명은 떠났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시점이 말이 안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연수가 됐든 출장이 됐든 어쨌든 이 일정이 외유로 지금 많이 포장이 돼 있고요. 그 옛날에는 그랬답니다. 이렇게 행정에 큰 차질을 빚은 그런 고위 관리들 외유가 아니라 유배를 보냈었죠. 그랬죠. 그렇군요.